주제는 제가 컨제니탈 아트리오 벤트리큘러 블락, 심방 차단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태아 부정맥에 대해서는 여러 기회를 통해서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음, 태아 부정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실 건데 컨제니탈 아트리오 벤트리큘러 블락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렇게 강의를 할 기회가 잘 없었던 것 같아서 주제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보통 초음파 보시다가 태아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걸 보시면은 이렇게 마음이 척 내려앉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태아의 브라디카디아를 볼 때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건지에 대해서 일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 심장이 느리게 뛸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많은 게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가 되겠습니다.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는 우리가 이제 피지올로직하게도 산모가 이제 누워서 수파인 하이포텐전이 있어서 심장 박동이 느려진다든지 아니면은 초음파로 이제 태아를 이제 누르다 보면은 베이갈 스티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코드 컴프레션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피지올로직하게 브라디카디아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보통 피탈 디스트레스, 디셀러레이션이 있다든지 피탈 하이포크시아 그런 거에 관계에 대해서 브라디카디아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컨제니탈 LV 블락이 되겠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비나인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블락드 에트리얼 발제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프리머추어 에트리얼 컨트랙션 PAC 중에서 이제 non conductive 타입으로 이게 이제 두 번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발제민이 되겠고 대부분 이제 PAC는 좀 비나인하고 이제 특별히 문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컨제니탈 LV 블락과 블락드 에트리얼 발제들이니까 이제 초음파에서 볼 때 일단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감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컨제니탈 LV 블락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로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뮨 LV 블락이라고 해서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제 머터나 오토 안티바디 그러니까 안티로 SSA라고 하기도 하고 안티라 SSB 안티바디하고 연관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컨제니탈 LV 블락의 한 55%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엄마가 이제 이 오토 안티바디 안티로라가 있을 때 한 1%에서 3% 정도 라이브 버스에서 컨제니탈 LV 블락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조적인 심장의 기형이 있을 때 같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에티랄 아이소메리즘, 특히 이제 레프트 에티랄 아이소메리즘이 있을 때 LV 블락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컨제니탈 커렉티드 TGA 같은 경우 그 이외에도 이제 AVSD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구조적인 심장 기형과 연관되는 경우가 한 4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적 기형도 없고 뭐 어떤 안티바디도 없는 이디오패시한 경우 그런 경우가 나머지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제니탈 LV 블락은 first degree 블락 그리고 second degree 블락인데 second degree 블락은 이제 타입 1 LV 블락 우리가 흔히 모비츠 타입 1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벤케바 블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타입 2 그리고 모비츠 타입 2라고도 하기도 하고 세컨드 디그리 블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드 디그리 LV 블락 흔히 이제 컴플리트 LV 블락이라고 이 타입으로 이제 그레이드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강의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퍼스트 블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이제 벤트리클로 이제 임펄스가 전달될 때 여기가 이제 P 웨이브와 이제 벤트리클 컨트랙션 사이를 이제 PR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EKG에서 이제 측정이 될 수 있는데 태아의 EKG를 해볼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쉽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초음파 에코카디오그래피로 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실제 PR 인터벌을 잴 수는 없고 우리가 메카니컬하게 어, 에이트리움에서 벤트리클로 그 벤트리클에서 에어사로 나가는 이 플로우에 의한 이제 미케니컬한 이제 LV 인터벌을 될 수 있어갖고 그걸 이제 미케니컬한 이제 PR 인터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PR 인터벌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연장될 때 우리가 어, 보통 이제 와이프 앤 허즈번드 티어리라고 하는데 에트리얼 컨트랙션을 이제 와이프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벤트리클을 이제 허즈번드 남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6시에 이제 남편이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이제 밥을 저녁을 준비하고 있으면은 남편이 이제 7시에 꼬박꼬박 들어오면 되는데 퍼스트 디그리 트러블락은 이제 1시간씩 늦게 남편이 7시간 8시쯤 그래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경우를 퍼스트 디그리 블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컨드 디그리 블락의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AV로 전달은 되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느려지다가
한 번에 이제 블락이 전달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R 인터벌이 점점점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가 6시에 밥을 해놓고 들어오면은 7시에 한 번 들어왔다가 8시에 한 번 들어왔다가 이제 9시에 들어왔다가 이제 한 번 이제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제 점점점 늦게 들어오니까 조금 짜증이 날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세컨드 디그리 블락이 되어 있고 타입1이고 타입2 같은 경우에는 이 PR 인터벌, AF 인터벌이 규칙적으로 잘 전달이 되다가 갑자기 블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와이프 입장에서는 남편이 제 시간에 7시에 꼬박꼬박 들어오다가 갑자기 안 들어오게 되니까 보통 이제 밥을 해놓은 걸 이제 날리게 되니까 이제 갑자기 당황을 할 수 있겠죠. 그죠? 타입가 되고 서드 디그리 블락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완전히 포기하고 남편도 제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임펄스 자체가 블락이 된다기보다는 에티리움은 그냥 에티리움대로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그냥 제 시간에 밥해 놓고 먹고 있고 남편은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게 되는 게 이제 서드 디그리 블락. 그래서 컴플리트하게 어, 에트리얼 컨트랙션과 임펄스와 벤트리클의 콘코던시가 없어지고 디소시에이션이 컴플리트하게 일어나는 경우를 서드 디그리 블락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19주 케이스가 되겠고, 일단 초음파에서 보면 이렇게 브라카디아가 생겨요. 여기서 이제, 무조건 이제 이렇게 되면은, 폐하가 뭐,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포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M 모드를 그려보게 되면 위쪽에 이제 에트리움, 아래쪽이 벤트리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트리얼 레이트가 135회 정도로 정상이고, 벤트리클 레이트가 한 62회 정도로 브라카디아를 보게 되고, 여기서 보면 에트리움은 규칙적으로 레귤러하게 되지만은 벤트리클이 에트리움 관계없이 이렇게 브라디카디아 블락을 보게 되는 경우가 돼서 이게 컴플리트 서드 디그리 AV 블락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못한 오토 안티바디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있어갖고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안티오카들리핀 IgG가 60 정도로 이제 머더리티 이상의 포지티브. 안티베타2 글라이코프로테인 1 IgG가 50 정도로 역시 마드리티 이상의 포지티브를 보여서 안티포슬로이드 안티바디 신드롬이 의심될 수 있고 NA가 1대 1280 정도로 하이타이트로 나오고 안티 SSA가 240 이상 스트롱 포지티브 그리고 SSB 역시 이제 라 역시 이제 270점 정도로 스트롱 포지티브를 보여서 이 산모 같은 경우는 결국 쇠그렌 신드롬으로 진단이 되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엄마 자체는 본인이 이런 오토이뮨 디지즈를 이제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태아의 컴플리트 에이블락으로 인해서 진단이 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23주 4일에 산모가 안티로라 안티바디가 포지티브라서 이제 23주에 이제 전원이 됐던 경우인데 레귤러하게 뜨는 것 같지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블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래쪽이 에티리움, 위쪽이 벤트리클이 되겠고 여기서 보면 이제 펄스 웨이브 도플러로 보면은 이제 에트리얼 컨트랙션이 전달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 번씩 블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AV 인터벌을 측정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타입 1이든 타입 2든 패턴을 봐서는 타입 1 블락에 가까운 세컨드 디그리 블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해서 조금 지켜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산모가 다음 주에 팔로우 하겠다 그래서 24주 4일에 와서 엠모드를 봤더니 하트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노멀 사이즈 리듬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죠. 그죠? 140회 정도로. 펄스 웨이브 도플러도 에트리움 벤트리클 1대1로 현실이 잘 되지만은 여기서 PR 인터벌 측정해 봤더니 이제 165ms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준을 보통 150 정도로 두기 때문에 보기에는 노멀 사이러스 이름 보이지만은 퍼스트 디그리 AV 블락으로 일단 약간 리커버리가 된 경우가 되겠지만은 이번에서 좀 그래도 조금 더 클로즈 팔로우를 해보자고 얘기했더니 이제 3주 뒤에 이제 팔로우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하트가 굉장히 느리게 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위쪽이 에티리움 벤트리클이고 에티리움이 한 150회, 벤트리클이 한 60회 정도로 컴플리트한 서드 디그리 블락으로 진행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컴플리트 서드 디그리 블락은 이제 퍼스트 디그리 블락에서 세컨드 디그리 블락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은 또 다시 또 세컨드에서 퍼스트로 갔다가 다시 또 컴플리트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선행 없이 바로 컴플리트하게 서드 디그리 블락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31주 경화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하트가 굉장히 천천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이제 컴플리트 아트리 도플러를 보게 되면은 한 72회 이런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겠죠. 그죠? 31주니까 일단 이머전시 시색도 고려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조금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M 모드를 이렇게 띄워보시면은 위쪽이 에이트리움, 아래쪽이 벤트리클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에티리얼 컨트랙션이 되어 있고 그다음 연이어서 이런 엑토픽 비트가 프리머추어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타임 포즈를 두고 다시 다음 에티리얼 컨트랙션을 보이게 되고 다시 좀 프리머추어하게 이런 엑토픽 에티리얼 컨트랙션을 보이게 되고 이 첫 번째 에티리얼 컨트랙션은 벤트리클로 전달이 되고 두 번째 이제 엑토픽 비트는 이제 전달이 되지 않는 non-conductive 타입의 PAC가 이제 두 번에 한 번씩 걸쳐서 나오니까 이런 경우를 블락드 에트리얼 바이제민 혹은 non-conductive premature atrial contraction 바이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시면은 첫 번째 보이는 에트리얼 컨트랙션과 다음에 연이어 나오는 에트리얼 컨트랙션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는 에트리얼 컨트랙션 사이에 타임 인터벌이 이 짧았다가 이렇게 느려지는 short, long A 인터벌을 보이게 되는 게 PAC, 에티랄 바이제민의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라스 에티랄 바이제미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인터벤션이 필요한다든지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코스 자체도 조금 비나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피탈 디스트레스에서 보이는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라든지 아니면 컴플리트 A 블락과 구분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이때 M 모드까지는 볼 수가 있는데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잘 안 보시게 되는데 이때 보게 되면 익숙지 않으시면은 이제 통상 평상시에 보는 이제 펄스 웨이브 도플러와는 좀 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익숙지 않으실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에트리얼 플로우가 보이고 그 다음에 벤트리큘러 플로우 그 다음에 에트리얼 플로우가 보이는데 벤트리클로 전달이 되지 않고 다시 어느 정도 타임 인터벌 포즈를 그린 다음에 다시 에트리얼 플로우가 보이고 그 다음에 벤트리큘러 이젝션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에트리얼 플로우 그 다음에 전달이 되지 않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타임 인터벌을 보시면은 첫 번째 에트리얼 컨트랙션과 다음 인터벌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에트리얼 인터벌 사이가 이렇게 좀 짧았다가 다시 길어진 숏, 롱 이렇게 타입을 보이면은 블락드 에트리얼 바이제미니로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왼쪽 경우와 오른쪽 경우를 구분해 보시면은 둘 다 이제 브라디카디아를 보이게 되고 M 모드를 보면은 위쪽이 에트리움, 아래쪽이 벤트리클. 그래서 벤트리클은 둘 다 이렇게 거의 한 6, 70회 정도로 브라디카디아를 보이고 위에도 보시면은 에트리얼 컨트랙션이 약간 레귤러하게 보이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도 오른쪽 패널을 보시면 에트리얼 컨트랙션이 이렇게 좀 레귤러하게 보이는 패턴을 보여서 이 경우가 이제 언뜻 쉽게 보면은 둘 다 컴플리트 A 블락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블락 에이트리얼 바이제미니와 이제 서드 디그리 블락을 이제 감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에트리얼 컨트랙션이 벤트리클로 전달이 되고 연이어 오는 게 전달이 되지 않고 그 다음 오는 게 에트리얼 컨트랙션이 다시 벤트리클로 이렇게 싱크로너스하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 벤트리얼 컨트랙션은 전달되지 않고 이런 패턴을 보게 되고 오른쪽 패널을 보시면은 그냥 에트리움은 에트리움대로 레귤러하게 이렇게 뜨는 것처럼 보이고 벤트리클은 에트리움과 관계없이 그냥 디소시전 되기 때문에 왼쪽이 블락 에이트리얼 발제미니 오른쪽이 컴플리트 블락으로 일단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요 앞서 보여드렸던 케이스에 비해서는 요 프리머추어한 에이트리얼 컨트랙션이 그렇게 빨리 오진 않기 때문에 언뜻 잘못 보면은 컴플리트 AV 블락과 보통 오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임 인터벌 보시면은 이게 조금 짧아 보이긴 하고 길어 보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레귤러하게 보이기도 하죠. 그죠? 오른쪽 패널을 보면은 이제 완전 레귤러하게 보이는 타입이 되겠고, 이런 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펄스 웨이브 도플을 이용해서 보시면은 여기가 에트리얼, 다음 에트리움, 다음 에트리움까지. 그래서 보통 이 펄스 웨이브 도플러에서 요 그렇게 이제 이게 AI 인터벌 자체가 레귤러한지 아니면 조금 이레귤러하게 쇼트, 롱으로 가는지가 조금 더 명확히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AA 인터벌이 레귤러하게 보이게 되겠고, 그리고 왼쪽 패널 같은 경우에는 에트리움과 벤트리클, 그 다음 나온 에트리움이 블락이 되고, 다시 에트리움, 그리고 벤트리클이 연결이 되고, 다음 에트리움이 블락이 돼서, 여기 보면은, 일단 블락이 되지 않을 때, 에트리움 컨트랙션과 벤트리큘러 플로우가 이렇게 싱크로너스하게 매칭이 되는데, 오른쪽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 atrial contraction과 ventricular flow가 매칭이 전혀 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경우가 blocked atrial bigemini가 되겠고, 오른쪽 패널 같이 이렇게 매칭이 전혀 되지 않을 때 third degree block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이 컴플리트 AV 블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방법이 사실 잘 없을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일단은 이 컴플리트 AV 블락에 대한 컨제니탈 AV 블락에 대해서 이제 스크리닝과 이제 팔로우를 해야 되는지 대상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임신 때 아기가 컴플리트나 이제 컨제니탈 AV 블락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다음 임신 때 스크리닝하고 팔로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모가 안티로라 안티바디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든지 그런 게 하게 돼 있고 대부분 이게 이제 16주 이전에는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6주부터 대개 한 26주 이후에는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6주부터 대개 한 28주 정도까지 팔로우를 하는데 이제 그때 뭐 어떤 것으로 스크린을 해야 되냐 아까 말했던 이제 퍼스트 디그리 블락부터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태아의 이제 PR 인터벌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경우 따라서는 보통 2주 간격 인터벌로 보게 되는데 조금 안티로라 안티바디 타이터가 높다든지 아니면은 먼저 컴프레스 하트 블락에 아기가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한 1주 간격이나 조금 더 빨리 팔로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드 디그리 블락이 그러면 이 퍼스트 디그리 블락부터 발견하면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느냐. 근데 이게 선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선행이 되더라도 굉장히 빨리 어떤 경우에는 일주나 그 더 짧게 그 사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이런 퍼스트, 세컨드 디그리의 로어 그레이드 블락을 미리 발견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도 있겠습니다. 그럼 PR 인터벌을 이제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트가 보이게 되면은 이렇게 레프트 에이트리움 벤트릭에 들어가는 인플로우와 이렇게 에어르타가 빠져나가는 부분. 우리가 흔히 T 인덱스, 마이오카드 퍼포먼스 인덱스를 측정하는 부위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런 파형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도는 것이 이제 에트리얼 플로우, 그래서 보통 E 웨이브, A 웨이브라고 하게 되고 E 웨이브는 보통 이제 AV 밸브가 열릴 때 패시브하게 플로우가 들어오는 걸 얘기하고 A 웨이브는 그때 에이트리움이 액티브하게 컨트랙션을 일으키면 그때 A 웨이브가 발생해서 이렇게 두 개의 파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벤트리큘라 에젝션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에트리얼 컨트랙션 시작은 요 A 웨이브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부터 요 벤트리클의 플로우가 시작되는 요 사이가 AV 인터벌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 측정할 수 있는 미케니컬한 TI의 PR 인터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컷오프 퍼스트 디그리 블락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컷오프를 보통 이제 150mS. 그래서 보통 정상의 경우에 측정해 보면 한 110에서 한 120mS 정도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0 이상일 때 퍼스트 디그리 블락으로 일단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보일 때, 자국 내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지, 거기서 쓸 수 있는 우리가 레지멘으로는 이런 덱사메타손, 베타메타손, 프레니솔론 같은 이제 스테로이드 계통, 그리고 IV 이뮤노글로불린 같은 이제, 그리고 하이드록스클로로퀸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이뮤 모듈레이터나 이뮤 서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탈 브라디카디아를 교정하기 위해서 베타 아드레너지 아고니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로 봤을 때 먼저 임신해서 이런 컨제니탈 AV 블락의 히스토리가 있었을 경우에는 엄마가 안티로라 안티바이를 가진 경우에 한 번 임신해서 이런 AV 블락이 발생했을 때 다음 임신에서 리커런스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한 14%에서 20%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신 전이라든지 아니면 임신 최소 10주 이전부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400mg을 분만할 때까지 사용하게 되면은 연구에서 보듯이 사용했던 경우에는 한 7.5% 정도에서 발생했고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에서 한 21% 정도에서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것은 상당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예방을 위해서는 덱사메타손이나 IVIG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퍼스트 디그리 블락으로 이제 발견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대부분의 퍼스트 디그리 블락은 세컨이나 서드 디그리 블락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세컨이나 서드 디그리 블락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이제 산전의 치료가 이제 도움이 된다는 에비던스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서 레코멘데이션 한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퍼스트 디그리 블락은 이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퍼스트 디그리 블락이라도 이런 이제 오토 안티바디 안티로라와 관계될 수 있는 이뮨 베디드 카디오 마이파시 대부분 이제 벤트리클의 이너월 쪽이 이제 조금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엔도카디알 파이브로 일라스토시스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카디오메갈리 아니면 페리카드 이퓨전 같은 경우를 보일 때는 덱사메타손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컨드 디그리 블락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역시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엑스퍼트들의 컨센서스를 조사해 봤을 때는 거의 한 6, 70% 정도가 이런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는 덱사메타손을 이제 4mg에서 8mg을 이제 데일리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레지멘을 그대로 계속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각 센터나 이제 프로토콜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있고,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쓸 거냐. 이거는 이제 분만 때까지 쓰자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34주 정도까지 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스테로이드 치료를 할 때 사무와 반드시 상의해야 될 문제는 이런 치료가 아직까지 확실한 에비던스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 이제 뭐 버트널 다이아비티스라든지 폐하의 발육지연이라든지 올리고 하이드로미스 등의 이제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음도 잘 설명하고 상의해서 이제 치료를 결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서드 디그리 블락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은 치료를 하더라도 이게 로어 디그리 블락이나 이제 서드 디그리 블락이 컴플리트 블락이 이제 해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여기 역시 이제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에비던스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태지만은 역시 많은 엑스퍼트들은 이때 덱사메타손이라든지 IVIG로 이제 치료를 하는 쪽으로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하이드롭스가 보이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보통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트레이트가 보통 55회 내지는 50회 미만으로 심각한 브라디카이아를 보일 때는 이제 터부탈린이나 살부타몰 같은 이제 베타 아고니스트를 보통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또 생각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IVIG가 도움이 된다는 에비던스 역시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은 단독으로 쓰든지 아니면은 덱사메타손과 컨비네이션해서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 이때 용량을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스탠다드한 kg당 400mg을 쓸 건지 아니면 kg당 1g으로 조금 하이도우즈로 쓸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1g 같은 하이도우즈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맥시멀 최대 용량은 데일리 70g 이상은 보통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용하는 인터벌은 보통 2주에서 3주, 4주 정도로 다양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럭처럴 하트 아노말리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오토 안티바디도 없는 경우는 대부분 예후가 괜찮아서 블락을 보이더라도 이제 이게 리커버리 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피탈 트리트먼트가 거의 필요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감사드립니다. 네.